안녕하세요. 하용인의 키바디 하용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드리프트 실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난 그 이론 시간 참 쉬웠죠? 아닌가요? 지난 그 첫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같은 그런 또 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자, 데드리프트를 하시기 전에 데드리프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드리프트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좀 올림픽 스타일의 땅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드리프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 루마니아에 있는 역도 선수가 좀 이렇게 재활로서 사용을 하다가 이게 좀 하나의 그 운동으로 고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모 데드리프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는 그 말 그대로 다리를 이렇게 완전 쩍 벌리고 팔 밑으로 내려서 그대로 끌어올리는 운동의 형태인데요. 아무래도 다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상체는 많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등 운동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리 쪽에, 다리와 엉덩이 쪽의 근육을 상당히 많이 끌어들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의 프로그램으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반경도 좀 짧고 하기 때문에 파워리프팅 하는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사실 데드리프트라고는 하지만 등 운동이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엉덩이와 이 햄스트링에 관련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실기적인 부분은 첫 번째 데드리프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습 장소로 이동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리프트 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한 분을 모시려고 하거든요. 네, 자,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용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허리 많이 아프시죠? 허리 아프시기도 하고 분명히 나는 등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 등은 안 되고 허리 아프고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안 되는지 그런 어떤 주의점, 하면 안 되는 동작 그런 걸 먼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주의점을 알아볼 텐데 지금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골반에 후방 경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골반 후방 경사가 일어나면서 어거지로 허리로 막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부상을 완전 이제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팔 견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전인이 돼요. 광배근에 힘이 완전 다 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등의 힘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허리에 기립근의 힘만 가지고 하니까 다칠 수가 있겠죠. 부담이 가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고개가 이렇게 위로 들리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실수를 해요. 사실은 이 데드리프트 동작에서 이 고개 두개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부분을 보고 있고 턱도 당겨 주셔야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할 때 또 몸이 중심이 많이 망가지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지면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자세가 되죠. 후굴, 그 다음에 전인, 그 다음 목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빠지는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저런 딱 봐도 다치는 동작이죠, 그죠? 그래서 저런 운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 우리가 등 운동을 했을 때 여기에 뭔가 호박이 달리는 듯한 뭔가 빡빡한 그런 느낌을 받는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을지를 그 포인트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드리프트를 하기 앞서 서는 자세, 그 다음 바를 놓는 자세, 그런 게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섰을 때 이 서 있는 어떤 다리의 간격, 스탠스의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면 가장 적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넓게 서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죠. 근데 우리 이 인체가 골반 넓이로 서서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힘 전달이 가장 잘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걸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작을 먼저 발 넓이를 그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바의 위치가 좀 중요하겠죠. 바의 위치는 우리 미드풋, 발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 중간에서 살짝 앞쪽으로 나가는 정도가 적당한 그 바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잡이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일단 그 서 있는 자세나 이런 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앉아 볼게요. 자, 앉았어요. 자, 아까 우리가 주의할 점들을 많이 좀 보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흉곽을 먼저 들어 주셔야 돼요. 흉곽을 이렇게 들게 되면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전방 그 경사가 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흉곽을 들어주면서 전방 경사를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뒤쪽에 있는 날개뼈라고 하는 거 있죠. 견갑골을 뒤쪽으로 모아야 되겠죠. 앞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이론 시간 때 근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광배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죠? 광배근은 팔을 뒤쪽으로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광배근이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팔을 당겨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팔을 당기는데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상완골을 외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당기셔야지 더 견갑골과 함께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올리시는데, 자, 들어 올리실 때는 한 번에 힘을 줘서 한 번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나는 동안에는 자, 이 흉곽이라는 거는 들고 두개골이 절대 고개가 들리면 안 된다고 했죠. 고개를 그대로 앞을 보고 있는 상태로 완전 일어나시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주두라고 하죠. 팔꿈치가 몸 뒤쪽으로 살짝 뒤로 빠지는 자세로 만들어 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등을 자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역도랑은 조금 달라요. 역도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여기서 더 위에까지 올려야 하는 클린이라는 자세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이 약간 위쪽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보디빌딩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전체적인 등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 초점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위쪽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이렇게 끄는 느낌으로 해야지 전체적인 등을 다 잡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올라왔죠.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자, 내려가는 자세가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올라오는 자세는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내려갈 때는 두 단계의 동작으로 내려가셔야지 정확하게 등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인데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뭐. 자, 지금 이제 우리 모델이 이제 앉는 동작을 할 텐데, 자, 내려가는 동작은 두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내려갈 때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상체가 먼저 살짝 기울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운동은 앞쪽과 뒤쪽의 균형을 깨야지만 이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에서는 저렇게 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먼저 우선. 그리고 두 번째로서 천천히 몸이 낮아지는 건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보통 데드리프트 할 때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 앉으세요. 자, 하체를 쓰면서 앉으세요. 뭐 이런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체 운동이 돼 버리죠. 하체 운동이.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동작 갔으면 그 다음부터 천천히 내려갈 때는 이 무릎이 천천히 굽어지면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이유는 골반에 청골에 아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에 이 텐션을 좀 풀어주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참 쉽죠? 데드리프트 실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워보셨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그냥 단순하게 오늘 재밌네 라고 끝나지 마시고요. 좀 한번 또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그런 걸 좀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